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 넘어와 봐야죠. 오늘은 어떤 이슈로 함께 알아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용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2차 전지 충전소와 무선 충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 소식에 계열사 LG 헬로비전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이와 함께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LNG 대란이 벌어지면서 신규 LNG 공급 시설에 필요해 강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주까지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현대바이오가 3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순환매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죠. 네, 키워드 살펴볼게요. 미소 띈 2차 전지라는 키워드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ETF를 포함해서요,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충전소도 이제 확대가 됐는데 지금 안 오른 종목들 가운데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한 1, 2주간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이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 안 오른 종목 사실 찾기가 어렵죠.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차세대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LG 헬로비전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지금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기존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안 오른 종목을 찾기보다는 기존 종목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염두하면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 업체 중에서는 LNF,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양극재 업체들이 니켈 가격 상승이라는 원가 부담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현재 니켈 가격에서는 셀 업체들로부터 원가 부담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 및 증설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 오른 종목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던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서는 DI 동일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 4개 DI 동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박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4개 라인의 알루미늄 박 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1개 라인을 좀 추가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북미 쪽에서 라인 증설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액멸 분할, 배당 확대 등으로 주주 친화적인 자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리레이팅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가가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크게 올라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종목 DI 동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소재주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 대형주 말고 소재 말고 이번에는 부품이나 장비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장비주들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들이 작년 대비해서 2025년 캐파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비 부품 발주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수주 사이클이 이제 막 도래를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가운데서도 조금 더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더 콕 집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비주 어떤 종목 봐야 하나요? 큰 그림에서 전반적인 장비 업체들이 수주 사이클에 동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에서는 벤더 다변화 유무랑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유무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을 좀 고르셔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비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벤더 다변화나 제품 확장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좀 원준이라는 2차 전지 소재 열처리 장비 업체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양극재 열처리 장비에서 한 50% 이상의 MS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인데 독일의 아이젠만이라는 음극재 열처리 장비 업체를 인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마진의 사업으로 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고요. 경쟁자도 양극재 열처리 장비에서는 한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만 그냥 받으면은 그냥 수주를 받아서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라인 전체를 EPC 개념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부품업체, 그러니까 장비업체를 벤더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전방 산업의 캐파 확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의 캐파를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2차 전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조선 잘 버텼다라고 또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 조선주가 작년에 눌림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파동을 겪었잖아요. LNG, 조선 그리고 관광 쪽이 어제 큰 폭의 모멘텀이 나와줬습니다. 조선주 훈풍 기대해도 될까요? 예, 저는 뭐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러시아 정부도 그렇고 전쟁 전에 이런 에너지 의존도를 유럽이 쉽게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유럽들이 좀 다 같이 함께 움직이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러한 대표적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의존도를 끊기 위해서는 이제 카타르나 뭐 미국 등의 천연가스를 액화를 해서 수입을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카타르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이랑 장기 계약이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쪽 이제 수입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도 이제 천연가스 강관 투자를 해야 되고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이제 LNG선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LNG가 앞으로도 또 특히 조선주가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조선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하시거나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액화 천연가스 LNG죠. 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 수요가 늘어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관광주 조금 짧게 봐야 될까요? 오늘 길게 담아봐도 될까요? 최근에 뭐 세아 제강이나 세아 제강 지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 모멘텀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오른 상황이라서 조정 시 매수가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 다시금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과 국제에너지기구 비축유 방출에도 유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러시아 원유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이제 연결하는 남부전선 회랑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전쟁 격화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면서 뭐 정제 마진이 좀 더 개선되는 폭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쟁의 양상을 사실 쉽게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러시아도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에는 뭐 병력이나 무기 보급 등을 고려해봤을 때 좀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도 사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러니까 러시아 전승 기념일 전에 어느 정도 전쟁이 좀 마무리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전쟁 시나리오를 좀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지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소강이 되면은 주가 역시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훈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